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오늘 3월 23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올라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서해 바다, 북한과 접경에 있어서 수많은 교전이 있었고 이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이 전사했고 천안함 폭침에서 46명의 아까운 고귀한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는 군인 2명 그리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의 도발과 그리고 우리의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굳건한 안보를 지켜내는 정당,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당으로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국 영령 그리고 이 날이 있기까지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는 관제 개헌의 속내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3일에 걸쳐서 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선거용 전략, 선거기획사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모든 국가법의 근간이 될 헌법을 지방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3일간에 걸쳐서 벌어진 개헌쇼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 기반이 바라보는 개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헌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길로 이끌기 위한 그런 체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파적인 주장과 자신들의 지지층만이 환호할 일방적인 주장과 주의로 점철된 개헌안을 바라보면서 이 개헌안이 과연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개헌안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듯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온갖 저항들을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이 나라가 어째서 생겨났고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그 주축이 된 그런 역사적 이벤트와 세력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하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온, 여기까지 올려놓은 나라인지에 대한 흔적들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관련 내용은 참담할 지경입니다. 온갖 허울 좋은 미사 여구를 가져다 붙이더라도 경제의 근간이 자유로운 경쟁, 개인의 사적 자치,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 내용을 흐트러뜨린다면 그것은 악법에 불과합니다. 자의적인 법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헌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토지공개념과 같은 것을 헌법에 대못받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을 통해서만 하고 그럴 경우에도 매우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 합리와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어찌 보면 국민의 감정,
여론, 민심 이런 말로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사적 자치를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당장 듣기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해서 개헌안이라고 내어놓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온갖 언론의 관심과 방송 카메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려 3일간이나 대통령의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이씨 발표된 개헌안입니다. 이런 개헌안을 놓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제 개헌은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짜리 개헌 자문특위를 통해서 받은 사회주의식 개헌안은 안 됩니다. 국회에서 진정한 민의를 모아서 국민을 갈등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긍정의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이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아무리 개헌안을 밀어붙이려 해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국회를 실질적으로 통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개헌 세력으로만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 내용도 엉망, 절차도 엉망인 그런 개헌안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꿈은 깨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개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시작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게 나라냐? 라고 물었던 그들의 외침, 그리고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공정과 같이 그들이 내걸었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블랙리스트를 그토록 비판해 왔던 문재인 정부, 그러면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공개한 청와대 직원과의 녹취록은 우리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 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1등을 받고도 이 정부에 반하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라는 이유로 이분은 주미경제공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토록 비판했던 블랙리스트, 그 블랙리스트의 진짜 활용점정을 보는 듯 합니다. 내어놓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이런 행태를 누구보다도 비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 건은 주미경제공사 건으로 무엇보다도 한미 경제 통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자리이자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자신들도 인정해 놓고 정치 성향 때문에 탈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다크 블랙리스트라고 불려야 마땅할 지경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내놓은 청와대의 해명은 더 뻔뻔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인지 검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검증 절차에 포함된다. 보수 성향이어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고 그 비판의 힘으로 정권까지 차지한 그런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도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일을 벌이는 이 형국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의 민낯을 봅니다. MBC 감사국이 지난해 노조 파업에 불참한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 감사국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파업에 불참했던 모 기자에게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모모 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메일의 로그 기록과 삭제, 접속 기록까지 제시하며 파업 불참 기자들을 추궁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MBC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MBC의 이사진들을 내쫓고 사장 자리를 차지한 그가 벌인 일은 배현진 앵커 7년째 M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앵커를 시청자들에게 고별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고 조명창고로 사무실을 발령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MBC가 광우병, 있지도 않은 광우병 사태를 만들어내는 방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MBC의 경영진 간부로 모두 복귀해서 지금 현재 MBC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은 이것은 국가에 의한 언론 탄압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에서 무소불위의 노조 출신의 그런 방송사가 간부가 자행하는 언론 탄압에 동료 기자에 대한 탄압에 아주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사 자체에서 언론사가 가장 지향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었습니다. 사찰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MBC가 내보내는 방송들이 공정성을 잃고 형평성을 잃고 휘청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MBC는 노조의 방송, 노영 방송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공정방송, 언론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기울어진 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MBC가 그 맨 앞에 서 있습니다. MBC가 더 이상 부끄러운 방송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간의 과오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시청자, 국민이 함께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벌이는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유력한 출마자만 나오면 신상털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당의 공천이 확정된 울산시장의 경우는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무자비한 정치 탄압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민주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정치보복과 정치 탄압을 일삼고 직장에서는 군림하듯 들어간 노조가 그 위세를 입고 비노조, 자신들의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그런 다른 동료들을 탄압하는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토록
어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념과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헌신을 모르고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구제해 주는데 게을리했던 대가를 어찌 보면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제1 우파 정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께 깊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일신 우일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늠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지금은 뭉쳐야 할 때입니다. 단 한 사람의 힘, 단 한마디의 힘이라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의 폭주도 막아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동량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이 더 이상 좌편향되지 않도록 교육의 기틀을 바로 세울 교육감들도 뽑아야 합니다. 이런 절실한 현실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